제 제목이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좋은데 관건이 되는 것이 그 당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라는 단어의 정의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있고 혼란을 넘어서 대단히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핵심은 주한미군 축출과 한미동맹 와해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의 내용을 보시면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그 두 가지입니다. 반면에 한국과 미국, 나아가 일본,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핵포기입니다. 좀 넓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쌍방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마치 같은 모자를 썼는데 비핵화라는 그 쓴 사람은 다 완전히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갖는 것은 이 차이가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되던 3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굳어져 왔고 북한의 혼란 전술과 기만 전술에 우리가 이용당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라는 용어를 내세워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내지는 연막을 치면서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에 진력하고 상대방인 한미의 그 동맹 화해 전략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다고 봅니다. 북한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온 기본적인 핵심 주제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제안은 80년대부터 하기 시작했고 91년도 10월 달에 남북 그 고위급 회담, 4차 회담할 때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에 관한 선언이라는 방안을 제시해서 남북한 간이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역시 내용은 그대로 주한미군 촉출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은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세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영토에 주한미군 전술핵이 있었고 또 NCND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논의 자체가 북한의 전략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었는데 냉전 종식 이후에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우리도 같이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용어가 비핵화입니다. 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관한 선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핵심은 남과 북이 핵무기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 91년 12월 말에 남북한이 별도의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고 하는데 그때 우리 측 협상 대표가 임동원 씨입니다. 북한은 최우진이라는 사람이 협상 대표였는데 깜짝 놀랍게도 그때 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방안이 소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들고 나옵니다. 비핵지대화라는 말도 빼고 비핵지대화를 가지고 주장했던 주한미군 그 축출과 한미동맹 와해에 관련된 모든 독소 조항들 다 빼고 거의 우리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합의가 됩니다. 그 당시 협상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북한 통일전선부장하는 김영철입니다. 김영철이 우리 대표들한테 이 선언 남한 한 90% 이상 반영된 거다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북한이 양보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북한 핵 문제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다만 그 후에 북한 행태를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생존을 위한 전술적인 후퇴였다. 당시 북한 냉전 종식 이후에 김일성이 초안 국제정세가 생존을 위해서 남한에게 일본에게 나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 바로 그 실무 협상하면서 또 후에 북미 협상하면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제안들은 그대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내용들을 그대로 더 발전시켜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만 바꿔 썼지. 용어만 남한의 용어를 차용했지 북한의 속내는 전혀 변한 게 없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한의 용어를 차용했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런 전술적인 후퇴를 위해서 사용한 비핵화 용어를 오히려 공세적으로 활용을 해서 역용해서 우리를 기만하고 시간을 벌고 그때그때 물러서면서 보상을 챙기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핵 개발에 성공을 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소위 체제 위협 해소, 체제 보장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북한의 기본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에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 다녀오고 나서 주목할 만한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가 선대유언이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도 미국 방문길에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핵 동결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우리 고위 당국자도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한미가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 비핵화 정의는 92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 최고 당국자가 비핵화가 선대유언이라고 얘기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그 사실과 다릅니다. 2005년도 정동영 특사 만났을 때,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2009년도 원자과 총리 만났을 때, 2011년도 이타르탁 통신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분명히 비핵화가 선대유언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져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북한의 핵포기가 김일성 주석 선대의 유언이라면 헌법에 핵보유임을 명시하고 금년도 신년사에서 핵 미사일 국가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한 김정은은 선대유언을 어긴 고역한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3대 세습체제에서 선대유언을 어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정일의 신년사의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 핵단추가 내 책상에 항상 놓여 있다라고 공언하면서 이 핵무력 완성이 한평생 다 바치신 장군님과 수령님의 염원을 풀어드린 것이다. 우리 인민들의 복음을 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같은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하시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에게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김정은이 얘기했다는 선대유언인 비핵화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선대유언이라고 비핵화에서 유언이라고 얘기한 것과 또 신년사에서 장군님과 수령님의 염원을 풀어뒀다는 핵무력 개발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 30여 년간 우리를 괴롭혀온 소위 비핵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만 있다면 저는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한 회담으로 또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지도자로 역사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용어가 이렇게 북한의 기만 전술에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핵화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됩니다. 서로 같은 용어를 가지고 동문서답하면서 겉돌면서 북한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이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겠습니까? 비핵화 용어 버리고 핵 폐기, 뉴클리어 디스아마먼트로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새 CBID 많이 말씀들 하시죠. 이 CBID의 D가 원래는 디스맨틀먼트입니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용어 자체도 최근에 또 어떻게 둔갑해가지고 CBID 비핵화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당국자들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폼페오 CIA 국장 포함해서. 정상회담에서 실패하게 되면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외교적인 협상 수단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성공한 회담을 열리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마음의 대비와 정책 차원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은
무력 충돌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물론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북핵 협상이 아직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또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력 충돌 이후에는 뭐 국제사회 중재를 통해서 협상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동결하고 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전면적인 대결 상태를 가면서 북한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ICBM까지 일정 부분을 다 갖춘 상태에서 지풀에 지친다고 그러죠. 갖춘 상태에서 그냥 유지 관리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상당 기간 이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한 세대가 걸릴지 두 세대가 걸릴지 모릅니다. 상당 기간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구책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